자, 엄선 25차의 8번부터 8번 강형 프린트 보시고요. 배고파서 과자를 좀 먹었더니 밥을 못 먹고 좀 시간상 과자로 도도한 도리토스를 지금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8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돼 있어요. 특히 학생들이 많지 않네요. Fun is a term. 일종의 재미라는 건 용어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재미가 있네 없네 뭐 이런 거죠. But what is it? 근데 무엇일까요? 그죠? 결국 이것은 이제 정의성 문단을 요구하는 글일 수도 있죠. 정의성 문단. 자, 주제 법칙 5개 중에 하나야. 5번째 법칙이죠. 결론성 문장, 요약형 문장, 반복적인 문장, 정의성 문장이죠. 그래서 이런 거 의미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걸 요구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럼 그게 정의가 등장하면 재미의 정확한 정의가 등장하면 그게 이제 먼저 답일 수 있겠고요. 재미하니까 논술에서 우리 알렉산더 호이싱거라는 사람의 그 유희의 인간이죠. 그래서 호모 루덴스라고 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Certainly it is easy to tell when people are having fun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언제 재미있어 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되게 쉽다는 거죠. 그들은 대체로 show it in their expression of enthusiasm, happiness, and satisfaction. 이런 속에서 보통 재미를 보여줍니다. show it, it은 재미죠 물론. 이렇게 열광할 때 보통 재미를 보여줍니다. 이거죠. 자, we've asked. 우리 이제 물어봤어요. 많은 아이들에게 why sports are fun for them.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열광적인지 물어본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재미가 쉽게 표출되니까 재미의 정의를 알아내기 위해서 재미가 자주 나타나는 때인 바로 뭐 스포츠라든가 이런 거 아이들 열광할 때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열광을 하는지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재미의 정의를 내리기 좀 쉬울까 싶어서 자,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문답식 독해라고 하죠. 문답식 독해.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겁니다. 답이 보통 필적의 답변이 요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사실 질문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질문한 건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Perhaps the most basic reason was given by. 그래서 8살짜리 여자에게서 주어진 그 was given 의해서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이 여자가 뭐라고 말했던 거죠? Fun is when I'm doing something that makes me happy. Just be doing that. Just to be doing it이죠. 그냥 하는 거 그냥 하니까 재밌다는 거죠. 뭐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무엇이죠? Something that makes me happy. 그게 그런 일을 내가 할 때 가장 fun해요. 그냥 하는 거죠. 뭐 just to be doing it. 그냥 하는 것이죠. 마치 플레잉 테니스 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죠. 하고 가장 기본적인 대답이 주어졌다. 다시 말해서 much of the fun in sports에서 즐거움의 상당 부분은 much가 주어입니다. 단수죠. comes from, just from, just 똑같은데. 항상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잘 찾는 것이 영어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Come just from performing the activities themselves. 그냥 그 활동을 그냥 해보는 거죠. 뭐 요 말이 그냥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요 말이 사실은 그 요거죠. 그냥 be doing it죠. be doing it. 이 말이에요. 이때가 제일 재밌다고. 이게 대답이죠. 결국은 fun의 정의는 뭐예요? 그냥 할 때, 재미난 거 할 때 그게 fun이지 뭐. 자, 남들과 함께 있는 것, 동명사 주어입니다. meeting challenge, 도전을 하는 것, 어떤 거 도전을 맞서는 것. 그다음 feeling the drama of uncertain outcome이죠. 어떤 불확실한 결과에 어떤 극적인 것을 느끼는 것. becoming more skilled, 좀 더 실력이 뿌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 all of these죠. 이것들이 add to the fun of죠. 뭐 하는 것의 재미를 증가시킨다는 건데 그냥 하는 것의 재미를 증가시키는 거죠. 뭐 그냥 하는 거. 왜냐하면 문답식 독해에서는요. 문답식 독해에서는 이 답을 한 것이 아까 요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이. 그러면 이거 요지가 당연히 빈칸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빵꾸 뚫으면 거길 빵꾸 뚫겠지 뭘 빵꾸 뚫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냥 한다.
just doing it for doing sake. 그러니까 하는 것을 위해서, 단순히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는 for one's sake 하면 행함을 위해서 그냥 한다는 거죠. 하는 것 자체를 위해서 그냥 한다. 딱히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one child playing on a soccer team that almost never won matches죠. 결코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러한 축구팀에서 어떤 한 아이가 경기를 했다. 그러나 the youngster could hardly wait for their coming season이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은, 또 그 어린 아이는요, 다음번 시즌이 오는 것을 정말 기다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왜요? 역시 마찬가지로 또 문답이 똑겠죠? 답변이 오늘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유지입니다. 그냥 재미있으니까. 또 나오네요. simply. 이 단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사실 여기 앞에 just 같은 거죠. 이 느낌이 오세요? 단지 그냥 enjoy playing soccer입니다. 이 말이 또 여기 들어가면 답이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은 이제 내가 세 군데나 찝어드렸는데 여기도 빈칸 추론, 여기가 제일 멋있죠. 여기 부분 빈칸 추론.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동격성 문장이라고 아까 배웠었죠. 얼마나 중요한 말이길래 두 번 말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동격성 문장이라고 합니다. 주제 법칙 중에 5번째 법칙에 해당하는 거예요. 동격성 문장. 이렇게. 다시 말해서 모두 요지가 되는 경우가 많죠. 문답식 독해, 동격성 문장 등을 이용해서 동일 구조 반복 현상 등을 이용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신체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요. 이거 굉장히 많이 학생 틀렸네요. 순서 문제인데 굉장히 많은 학생이 틀렸습니다. 이건 좀 해볼만 하죠. 아이들이 좀 많이 틀려야 좀 가르치는데 좀 재미가 붙죠. 알고 봤더니 답이 틀린 거냐? 그래서 애들이 많이 오답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죠. 아닙니다. 답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답은 제대로 됐는데 여러분이 많이 틀린 거네요. One novel, 신기한 feature of modern life for most people in developed country. 이 개발도상국이 아닌 이 선진국에서 현대 사회생활에 이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원이 주어가 되면 단수 취급하지 항상 원 오브 아무리 길어봤자 동사는 이즈죠. 하나는 abundant availability of food independent of season. independent of season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음식을 풍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ABC 순서 문제인데요. 역시 물론 해석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항상 가르쳐준 거 있죠. 연지관대. 그래서 희한한 게 여기서는요 사실 안 보이는데 보면 연결사 지시어가 안 보이는데 여기 있어요. 이러한 장기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 장기들이 와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B번에는 예를 들어서가 오죠. 인간의 뇌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계절에 관계없이 음식을 풍부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뇌가 나오면 좀 어색하죠. 연지관대 또 계속 체크해 볼까요? 연지관대. 자, C에서는 어떤 또 특징이나 그걸 보면 이거는 대조적으로 앞뒤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In the state of nature, 자연 상태에서 음식은 아주 희박해요. 아까 했던 질문이네요. 그래서 scarce란 말이 아까 abundant와 정반대를 이루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C가 제일 먼저 오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주 에너지 효율성 있는 것을 강제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forcing. 그렇죠? 자, C가 이제 제일 먼저 올 거고요. 이제 problem and solution으로 본다면, problem은 이제 자연계의 음식이 이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솔루션으로서는 이제 그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A 아니면 B인데요. 이 진화는 이러한 어려운 트레이드업이죠. 그렇게 그 소위 말해서 효율성입니다. 장사를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요거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진화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장기들이인데 여기 먼저 들어가려도 문제점은 이런 장기가 좀 마음에 걸려요. 예를 들면 인간의 뇌는 이제
전체 몸의 질량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면은 여기 constitute가 첫 번째 동사거든요. 두 번째 동사 account for입니다. 그러나 account for over 20% of total energy죠. 전체 에너지의 20%를 이제 소모하고 있다,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지출에 에너지의 지출. 그러니까 뇌는 작은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쓰고 있고요. 사실 신생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려 전체 신진대사 60%를 뇌가 다 이렇게 소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뇌뿐만 아니라 심장, gastrointestinal tract이죠. 소화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위장관. 보통 여러분이 이제 위와 장을 포함한 모든 소화기관을 보통 gastrointestinal이라고 불러요. 그 소화관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 키드니, 신장, liver 이것들이 다 합쳐서 무려 전체 메타볼리즘의 70%가 장기가 차지를 하게 된다. 이러한 장기들이로 이제 이어지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이러한 장기들이로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러한 장기들로 이어지면 되는 거죠. 진화라는 것은 이러한 장기들의 크기와 효율성과 또 에너지와 시간의 할당의 균형을 맞추느라고 진화를 해왔습니다. 이거죠. 뭘 제외하고 단순히 식량을 찾거나 아니면 어떤 그 식량의 영양학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외에 뭐 예를 들면 농사짓기도 영양학적 가치를 극대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짓거나 뭔가를 이제 삶거나 끓이거나 요리하는 것 정도 일종의 영양학적 가치를 극대화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활동은 빼야죠. 이 활동도 안 쓰면 안 되죠. 그건 써야 되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의 시간과 에너지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러한 장기의 크기와 효율성에 맞춰서 적절히 트레이드오프 되려고 상당히 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됐죠? 나머지 다 했던 문장들이고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연결사가 C에 보이고 B에도 보입니다. C by contrast, B for example. 연결사 문제 체크하시고요. difficult trade-off란 말을 빈칸촌으로 한번 대비해 볼까요? difficult trade-off. 아주 어려운 나름대로의 수입과 균형의 지출의 균형을 맞추려고, 즉 그 적절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라고 하는 데에서 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저 부분을 빈칸 추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이제 또 굉장히 또 쉬운 문제예요. 쉽고 어렵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급격하게 하고 있네요. 자, 10번은요. 위험에 대한 아이들의 그 인식이죠. 부모를 통한 인식. Babies develop에서 아기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은 continue to interpret what is dangerous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해석을 합니다.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learning how to bring relief 뭘 통해서 through reading non-verbal cues입니다. non-verbal cues. 그래서 비언어적 신호들이죠. verbal이 언어적인이라는 뜻인데 non-verbal이니까 비언어적인 거죠. 표정이라든가 이런 소리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이제 신호 암시 cue지요. 뭐 이런 것들을 판독해서 나름대로 learning how to bring relief 그러니까 안도감을 얻는 방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또한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아이들은 크면서 왜 살아남으려는 생존 본능이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eventually 결과적으로 이제 through understanding verbal language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언어적인 그러한 그 언어를 통해서 결국은 언어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 앞에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 배우고 해석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눈칫밥 해석하고 결국 이제 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 조심해, 뭐 뱀이다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언어를 통해서. 자, they ask and receive reassurance repeatedly 반복적으로 그들은 물어보고 받고 그런 거죠.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caregivers, 자신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들은 물어보고 또한 assurance니까 뭐라고 할까? reassurance, 그러니까 뭐 재확인, 안도감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받습니다. 묻고 받고.
눈을 보고 마마 그죠? 눈이다 번거롭게 눈인지 모르니까 볼 가리키면서 곤란한 표정을 이게 뭐야 하는 식으로 엄마는 그녀에게 아이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콤마 찍고 분사구문을 미소를 지면서 눈이야 아이는 이게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 이제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comes to recognize 엄마가 별로 이렇게 겁먹지 않는다는 걸 이제 눈치 까는 거죠. 엄마의 표정이나 여러 가지 그 목소리 톤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아이는 learn to interpret over 시간이 흐르면서 이걸 해석해 나가고 결론을 내린 거죠. 너무는 위험하지 않은 것이구나. 잘 보시면 여기 또 우리가 원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interpret이라든가 reassuring 이런 말들은 여러분 the facial expression 뭐 이런 표현들은 위에 있는 것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facial expression, reassurance라는 것은 위에 아까 여기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표정은 이제 이게 비언어적 신호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정 아까 말씀드렸죠.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이 interpretation 말은 또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문장들이 서로 두 번 나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Baby is determined 결정하죠. Whether something is. whether는 뭘 받은 거냐면 눈이 위험한지 안 한지에서 아까 어디 있었어요? 여기죠. 인지 아니지. 이것이 위험한지 아닌지에서 여기 if를 썼는데요. 또 이제 밑에는 이제 여기 whether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눈이 위험한지 안 한지를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dangerous 대신에 뭘 썼어요? harmful에서 harmful. 그렇죠? 이렇게 동일 구조 반복 현상이 이렇게 된다면 너무 문제가 쉬운 거죠.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Not by interpreting. 아까 interpret 했던 단어죠. From their parents죠. And other caregivers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or not이군요. or not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또는 다른 caregiver로부터 caregiver도 위에서 봤던 단어죠. non-verbal signal이었습니다. non-verbal cue. cue라는 말 대신에 그래서 signal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아이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5번이 정답이고요. 여기서 뭐 딱히 낼 건 없고 어법이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어법이. 우리 준비된 구분에서도 그렇고 어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어법 문제로 이것은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인데요. 11번도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Everyday activities 모든 매일 벌어지는 그런 활동들이죠. 여기까지 가요. 예를 들면 이제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높은 의자에 앉아 있거나 이런 매일매일 활동들은 복수가 주어니까 provide가 되겠네요. 베이비에게 a plenty of opportunity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죠. To make interesting and fun discovery about the laws of physics. The laws of physics. 물리학 법칙을 공부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물리학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빈칸 추론 하나 나오죠? Discoveries. 아니면 요거 부분 빈칸 처리할까요? 이 부분이요. 빈칸 처리할까요? 빈칸 추론. 자, 순서 문제입니다. 연지관대죠. 연결사 so. 그리고 대명사 they죠. B번에서는요. 연결사 또 다른 한편 on the other hand죠. A bar of soap니까 비누 한 조각은 will behave very different 매우 다르게 이렇게 작용할 것이다. 그럼 앞에는 다른 물건이 와야 돼요. 이거와 정반대에 해당하는 다른 물건이 와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연결사죠. she인데 she는 이제 대명사니까 누굴 받은 거냐. 이는 발견할 것이다 이거죠. If she drops her hollow 속이 텅 빈 plastic duck 그 오리를 목욕탕에다가 이렇게 욕조에 띄우면 그것은 아마 떠다닐 거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것을 물속에 처박아 넣어도 결국 물 위로 떠오른다는 거. Will not stay on the water. 물 밑에서 머무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이는 알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실험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she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생각에는 a baby를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A baby.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올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C가 제일 먼저 오겠어요.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이 그거는 정반대 비누를 이제 띄워 버리게 되면 다르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infant들은
겁나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죠. spend 시간 ing죠. experimenting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다. 지시어 this가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앞에 이런 실험들을 통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유아들 infants가 바로 여기 있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they로. 그래서 when they persist in throwing everything over the side of the high chair, 높은 의자에 그러니까 이제 baby chair였죠. 그래서 이렇게 유아용 의자 옆으로 이렇게 뭔가를 던진다든가 아니면은 or out of the baby bed 침대 밖으로 뭘 던지면 they are not being naughty 그냥 장난꾸러기 아이인 것이 아니고요. rather 콤마 찍고 요지 몇 번씩했죠? rather 콤마 찍고 요지. 자, 그들은 they are merely fulfilling their roles as a little physicist. 어린 작은 물리학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발견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발견을. 자, 여기서는요. 연결사가 2번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2번 나오죠? 연결사 문제 체크해 놓으시고요. 연결사가 있으면 항상 뭐가 나온다? 끼워 넣기가 항상 같이 나오니까 끼워 넣기. 특히 뭐 B번 같은 경우 끼워 넣기 좋죠? 자, 선생님도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빈칸 추론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빈칸 추론, 끼워넣기, 연결사. 자, 12번 문제입니다. 과학과 미술사의 차이점이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유사 지문을 다루는 것이죠. 뒤에 유사 지문이 이거 있습니다. There are an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the science and art history. 이 과학과 예술에 대한 사실은 이 차이에 대한 것은 항상 지문이 잘 나와요. 과학이라는 것은 계량적인 것이죠.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술이라는 것은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약간 정신적인 것이란 말이죠. 과학이라는 것은 끝이 있고 발전이 있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끝이고 발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죠. 물리적으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scientist may, 과학자들은 아마도 결국에는 동사 나올 때죠. may 걸리니까 may find a drug, 어떤 약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약이냐면 that is an effective cancer treatment. 그렇죠? 그렇게 발견하면 이제 그의 일은 끝나지요. 적어도 a phase of it, 그 일의 한 국면인 closure, 마감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는 이제 끝난다. 예술은 그런 게 없죠. into 안 쓰죠. reach 플러스 목적어죠. 자, 그러나 대조입니다. 과학과 예술에 대한 대조죠. Interpretation of history, art and culture, 문화, 예술, 역사에 대한 해석은 interpretation이 주어져. 그 동사는 is죠. It's different. 다릅니다 이거죠. They express, 그들은 표현하지요. such a 형용사 명사겠죠? such a 형용사 명사. 그래서 그들은 such a wide range of human ideas and experience죠. 겁나게 많은 인간의 광범위한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표현해서 that there is no one result for the art historian to seek이죠. 미술 또는 미술 역사가가 추구해야 할 한 가지의 그러한 result,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해석과 결과가 존재할 수 있죠. 각각의 세대, 각각의 사람들, 또 각각의 문화들은 이 취는 단수 취급하니까 reinterpret죠. 재해석한다는 겁니다. artwork. 예술 작품을 재해석하고요. 자, 문장 끝났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 나오겠죠? finding이죠. 발견하면서. 그 예술 작품 속에서, 그럼 이제 여기 artwork를 받은 거니까 복수잖아요. them이죠. 그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어떤 의미를 발견하면서. 이거죠. 자, 확실히, certainly. Some arguments are more persuasive than others. And, 그래서 확실히, 어떤 주장은 더 설득력이 있죠. 다른 주장보다. 그리고 어떤 주장은 또 better job of accounting for 뭐뭐서 설명하는 그러한 역할을 더 잘한다는 거죠. wide range of evidence죠. 보다 폭넓은 그러한 증거를 더 잘 설명할 수도 있고요. 예술사라는 것이 그렇죠. 물론 더 어떤 이쪽 이론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when talking about interpreting the past, 우리가 과거를 해석할 때 interpreting cultural practice, 문화적 관행을 해석할 때 it's not a question of right and wrong이죠. 이런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대신에 이것은 이 오브에 걸리는 거죠. 이것은 a question of looking for insight, 통찰력을 찾는 것의 문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술사는 different from science와 다르죠. In terms of what it seeks, 그것이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The latter, 후자, 즉 과학은 look for solid, 구체적인 정확한 어떤 아까 그 암에 대한 해결책이었죠. drug 같은 걸 지금 drug. 해결책을 찾는다면 전자, the former는 looks for 통찰력을 찾는 것이에요. among 어떤 다양한 해석 가운데서 이럴 수도 있고 저 이론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것 중에서도 좀 통찰력이 있는 그러한 해석을 찾는 것이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술사에 있어서 아까 wide range of 표시 이런 말 나오죠. 여기.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12개는 다 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 시험 봤던 13번과 14번을 보도록 합시다. 13번, 14번.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강의용으로 보지 마시고 원래 시험 봤던 원판으로 봐야 됩니다. 원래 시험 봤던 원래판으로 보십시오. 6번 유사 지문이죠. 그 생물학적으로 무의미한 인종의 개념에 대한 지문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자, 그건데 일단 문제가 두 개죠. 하나는 요지고요. 좀 옛날 구형 문제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는 요지 문제고 하나는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아이스크림이 뜻하는 바를 본문에서 동일 구조 반복 현상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요즘 나오지 않는 유형도 좀 있지만 아무튼 간에 결국 우리가 리딩 스킬을 공부하는 데는 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어떤 형태, 문제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즉 아이스크림에 해당하는 원관념, 보조관념을 찾든지 동일 구조 반복 현상을 찾든지 이런 문제죠. The explorers found different types of people wherever they went. 탐험가들은 가는 곳마다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발견하죠. In some places, 어떤 장소에 가면 the native inhabitants, 원주민들이 were generally tall, 키가 크고 또 어느 쪽에 가면 또 좀 짝다리들이 있고 the color of their skin and of their hair was different. 다양한 종족이 존재하죠.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들까요? 자, 이것도 또 같다와 다르다 두 가지 개념이 또 대조를 이루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다. 이게 다양하다는 말이 여기서 하나의 축을 이루는 핵심어가 되겠죠. 또 문답식 독해로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인류학자들이 오늘날 믿고 있죠. 사람들은 다양한 생물학적 특징을 이렇게 발전시켜서 best suited to their 환경에 맞춰서 depending on 분사구문인데요. Where they live, 그들이 사는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하게 진화해 왔다는 거죠. Very ancient human fossils found around the world support this theory죠. 그래서 최근에 아주 근대에 나온 very ancient이니까 그래서 근대가 아니라 매우 오래된 거군요. Very ancient human fossils found around the world support this theory.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화석이죠. 이렇게 열어놓고 볼까요? 요게 fossil 꾸며주죠. Very ancient human fossils. 여기까지 주어네요. 아주 오래된 인간의 화석들, 전 세계에서 발견되어지는 인간의 화석들이 support this theory, 이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People with biological differences, 생물학적 다양성을 가진 이러한 이 사람들은 are known as, 다양한 종족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다르다란 말이 계속 핵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비록 all the different races belong to the one species. 비록 이 다양한 모든 종족이 하나의 종에 속해 있지만 그게 뭐예요? 호모 사피엔스죠. People of different races, 다양한 종족들은 have tended to have a mutual dislike for one another. 서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People often fear, 사람들은 종종 두려워합니다. What they don't know, 그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what is unusual to them, 그들에게 낯설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종 두려워합니다. 상대방 처음 보는 생김새 뭐 이런 거 두려워하죠. Acceptance all of the different peoples, peoples 하면 이제 민족들이죠, 부족들. The earth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부족들을 받아들인다, 포용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shows 동사죠, 보여줍니다. 당신이 real understanding for the world죠. 세상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열등하거나 우월한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a bit different, 만약에 좀 다르다면 so much the better, 그만큼 더 다행이 아닐까요?
It would be boring.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다 same. 자, 그래서 different과 same 두 가지 개념이죠. 우리가 다 호모사피엔스로서 한 종의 사람만 존재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지루할까요? Do you like ice cream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probably delighted, 기쁠 것이다. 다행히라도 바닐라 맛 이상의 다양한 맛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여길 것이다 이거죠. 아이스크림이 큰 범주죠. 호모사피엔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던 건가요? 저쪽에서 호모사피엔스 쪽에 바닐라 맛 이상 뭐 다양한 맛들이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인종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래 요지로 적절한 것은 different과 same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죠. different 아니면 same 중에 항상 양면 가치가 대립하면 그러면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이란 말 different 있지만 우열은 없다. 그죠? 어차피 우리는 하나의 종이니까. 그래서 생물학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우열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이 답이고요. 아이스크림에 뜻하는 바를 전체를 다 받은 거니까 호모사피엔스죠. 요거 2번 수학생이 굉장히 많네요. 2번. 생물학적 특징들 이런 건 다양성이니까 그 맛에 해당하는 맛들에 해당하는 거죠. 15번입니다. 상당히 유사한 질문 선생님이 잘 골라냈죠. 자, 이런 게 이제 관록이죠. 관록. 뭐 모든 선생님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15번인데요. 7번 유사 지문에 해당하겠습니다. 7번 유사 지문. 이제 우리가 7번이 뭐였던가 하면 사회적 동물과 비사회적 동물, 닭과 여러분 늑대 기억나시죠? 그런 얘기인데요. 닭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독고다이 정신, 그죠? 혼자가 중요하죠. 늑대에게는 어떻습니까? 협동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시작하는 지문이네요. 어휘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휘 문제. 자, 그래서 다 과거 EBS 지문들, 작년, 재작년 거도 지문들입니다. 협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exchange and specialization. 협동, 그리고 이것은 교환이겠네요. 한 개념씩 다 가네요. 이건. 그리고 전문화,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한 집단 내에서. 이런 것들은 are routine throughout the animal kingdom. 이런 분업화나 전문화 협동들, 뭐 개미도 그렇고요, 꿀벌도 그렇고요. 뭐 아주 흔한 일이죠. 동물의 세계에서는. 특히 침팬지와 돌핀도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wolf, 나왔네 여기. 이한테도 흔한 일이죠. 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협동해서 사냥을 하잖아요. 자, meerkat은 trust its relative on security duty. 망보고 있는 다른 한 마리 동족을 되게 신뢰하죠. To sound the alarm. 만약에 독수리가 나타나면 알람을 확 울리는. 그래서 독수리다! 삐삐삐 소리 내는 그 소리를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뇌귀에 돼 있는 소리를 울리게 돼 있는 그러한 경계 의무, 군무를 쓰고 있는 그 동료를 꼭 믿는다는 거죠. 미어캣은. 미어캣 알죠, 여러분? 길쭉하게 그 너구리가 아니라 뭐라 그래? 그죠? 족제비같이 생겨서 길쭉해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주위를 두리번 거리잖아요. 눈도 되게 시력도 좋을 거예요. Worker ant죠. 일개미는 divide labor, 분업하네요. It's queen이죠. 그래서 여왕개미나 아니면 또 soldiers, 병정개미, its sisters in other ranks of worker.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개미들, 일개미죠, 뭐 그러면 이런 것들과 함께 다른 계층인 형제 개미들과 함께 이 일개미라는 것은 이를 분업화합니다 이거네요. 이 모든 사회는 just large 하나의 커다란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honorary friend로 여기기도 해요. 동물은 그런 경우 없죠. 일단 으르렁부터 얘기 시작하죠. This kind of collaboration between unrelated stranger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관계가 없는 그러한 strangers, 낯선 사람 사이에서의 이렇게 갑작스러운 협동. 뭐 갑자기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뭐 갇혔다든가, 뭐 물이 막 꽉 차서 영화에서 보듯이 뭐 해운대, 뭐 엘리베이터 안에 막 차 올라오면 처음 보는 사람끼리 금방 협동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seems to be a unique. 인간에서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예요. In no other species, 부정어가 나가면요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no가 들어간 부사구가 나갔으니까 can이 동사고요. 주어는 two individuals죠.
that have never before met. 시죠.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두 명의 개인 존재가 can exchange goods or services to the disadvantage of each other.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advantage죠. this 빼야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죠.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협동하는 경우는 no other species.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당신이 말이죠. 우연히 each time you visit a shop or restaurant or 웹사이트에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친절하고 협동을 베풀어주는 그런 종은 없다는 거죠. 정말로 in other group living species, 예를 들면 개미라든가 침팬지 같은 이러한 다른 집단을 이루어서 사는 그룹 리빙에서 사는 종 사이에서 멤버들 간의 인터랙션이라는 것은 are almost always 상당히 interaction between members of a different group이죠. 서로 다른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상호관계는 대부분의 경우가 violent,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종과의 어떤 서로 다른 종과 이렇게 마주쳤을 때 그 서로 협조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가끔 그 동물 프로에 나오잖아요. 고양이랑 뭐 개가 사이좋게 지내고 거북이 위에 뭐 고양이가 타고 다니고. 우리도 신기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프로에서 이제 다루잖아요. 뭐 어머나 세상에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들은 서로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질적 종은 만나면 서로 으르렁댄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인데요. 16번. 16번은 이거 이제 문제로 만들 거기 때문에 지문만 존재하는 것이죠. 3번 유사 지문인데요. 순서를 좀 번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매주 조심한다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급하게 뒤에 문제를 붙이다 보니까 자꾸 이 부분을 자꾸 실수하네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동물이 노력한다라고 하는 지문 기억나죠? 그거하고 선생님이 또 유사한 걸 또 기가 막힌 걸 또 골라냈어요. 자, 동물과학에서 response threshold입니다. 반응에 대한 그 어떤 역치라고 하죠. 우리가 반응이 없다가 처음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값, 문턱값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 세게 상대를 팍 쳤는데 반응이 없어요. 또 팍 쳐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빡 치니까 반응이 와요. 뭐 때려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그 이상으로 치면 반응이 계속 오겠죠. 더 세게 빡 치면 왜 때리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무시하기 전까지, 무시할 때까지의 값이 아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값, 스타트 값을 우리가 threshold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반응의 역치 값은 뭘 언급하냐면 the degree of stimulation, 자극의 정도죠. 적어도 elicit이라는 단어는 elicit, 이끌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주어진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꼭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도 자극치, 그걸 우리는 역치값이라고 부르죠. We say that goat, 염소가 있어요. 얘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역치값을 갖고 있다. 낮은 역치값이라는 건 금방 반응한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고자 하는. 왜? 얘가 왜냐하면 the intensity of stimulation needed to elicit a climbing response죠. 왜냐하면 the intensity of stimulation, 자극의 강도죠. 필요되어지는 자극의 강도입니다. 끌어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려는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자극의 강도가 여기다 주어져. 강도가 is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염소는 풀을 좋아하니까 산에 가자 그러면 낼름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대표적으로 domestic sheep이죠. 집에서 키우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는 상당히 높은 threshold를 갖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자는 게. 왜냐하면 higher degree of stimulation, 높은 정도의 자극이 필요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To initiate climbing in this species. 이러한 염소를 양을 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걸 개시하기 위해서, initiate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자극이 필요하죠. 왜? 때가 되면 알아서 풀을 주니까 굳이 올라갈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우리가 speak of an animal with a low threshold for aggressive behavior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그러한 역치값을 갖고 있는 그러한 동물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We are saying that it takes relatively little stimulation for this individual to initiate an attack on another
animal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에서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낮은 자극이 필요하죠. 낮은 자극만 있으면 뭐 금방 공격을 하겠죠. 그러한 동물들은 will likely exhibit 보여주다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지요. 더 자주 than one with a relatively high threshold for aggressive behavior. 이 공격 본능에 대해 상당히 높은 자극치를 공격적인 행동을 위해서 상당히 높은 역치, 상당히 큰 자극이 필요해요. 이런 동물보다는 얘보다는 굉장히 쉽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준다면 걸핏하면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공격적인 행동을요 더 자주. Simply because it responds to both low and high levels of stimulation. 그 쉽게 흥분하는 그 동물들은요, because it responds to both low and high levels of stimulation. 높고 낮은 자극 모두에다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금방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반면에 specific이라는 것이 이제 종이죠, 종. species. conspecific 동종의 동종. 같은 종의 with a high threshold. 그래서 동종의 높은 그러한 그런 역치값을 갖고 있는 그러한 종은요, 그러한 종류의 그 동물들은 respond to high level stimulation only. 높은 역치값 자극에만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화를 안 낸단 말이에요. An animal that is very hungry, 배가 고픈 동물들은요, 아마도 will likely have a low threshold죠. 음식을 앞에 보면 to the sight of food, 음식을 앞에 딱 보면요, 상당히 낮은 그러한 역치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배고프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 동물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상당히 내가 집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앞에 했던 지문이라면, 여기서는요, 그 역치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역치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낮으면 금방 반응을 보이고 높으면 되게 반응을 더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역치값에 대해서 동물들이 반응한 정도를 나타낸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마지막 지문인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아까 했던 12번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과학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또 이것도 비슷한 글입니다. 보시죠. 연결사 문제가 있고 내용 일치 문제로 이렇게 낼 예정인데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좀 힌트를 좀 줬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다 틀립니다. 특히 내용 일치 문제 주면요, 거의 다 틀리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바이올린 컨체르토의 경우에 it would be hard죠.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뭐 하기가? 진주어죠. 특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떤 타겟을 딱 특정하기가.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 컨체르토가 나온 이유가 뭐냐 이거지. 목적이 뭐냐 이거지. 그래서 그 타겟에서 모든 컨체르토들이 are aiming, 겨냥하고 있어요. aiming at이죠. 이렇게 aiming at. 모든 컨체르토들이 aiming at 그 타겟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타겟을 딱 이렇게 특정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또 그 타겟에 의해서 사람들은 컨체르토 A가 got nearer to the target에 더 근접했다 than 컨체르토 B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이 뒤에 붙은 거야. at which와 by which가 붙은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렵다 이거죠. 이게 진주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 저울이 없어. 저울이 어느 위치에 이제 밟고 올라가는 거죠. 온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저울이 없어요. 일단 둘 다 어떤 표현적인 adequacy, 적당성, 어느 정도 이제 인적 레벨의 음악이든 미술이든 단계에 도달하면 뭐 어떤 피카소의 작품이 더 나은지, 그렇죠? 아니면 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더 나은지, 뭐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저울도 없고요. 예술에서는요. 그러므로 it hardly makes sense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hardly가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토벤과 브람스가 있을 때 one is better than the other죠. 전자가 후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조입니다. 과학 이론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걸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타겟을 하고 있는 걸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말할 수 있다.
able to specify니까 이게 would be hard to specify 이 말과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종종 우리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죠. A 이론이 B 이론보다 타겟에 더 가깝다. 여기잖아, 그게. 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the aim might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아마 더 be characterized as discovering the truth about the natural world. 아마 뭐 자연 세계의 어떤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특정 지어질 수도 있고요. 그 목표라는 게 정확히 명확하게. When we have theories which aim to describe the same bit of the natural world.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자연 세계를 묘사하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러한 이론 여러 개의 이론들을 갖고 있을 때 A 이론, B 이론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후자가 전자보다 나중에 나온 이론이 먼저 이론보다 더 낫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과학과 예술의 차이점은 또 명확하게 드러나죠. 자, 이것은 우리가 했던 12번과 유사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좀 많이 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뒤에 녹음이 지금 46분 정도 굉장히 짧죠. 그래도 시간은 지금 새벽 3시 한 조금 넘었습니다. 좀 힘들어서 머리도 좀 아프고 해서 중간중간에 쉬엄쉬엄 하다 보니까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